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일단 이번에는 요렉트를 하기 전에 욜로랑 많이 관련이 있을 줄 알고 욜로를 먼저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좀 그냥 다시 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근데 욜로를 하면서 좀 배운 게 좀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욜로는 원래 V1부터 해서 지금 제가 이거 할 때까지는 V3를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V4가 또 나왔어요. 2020년에. 그래서 V4까지 있는데 V4도 나중에 디텍션을 위해서라면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제가 중요한 거는 1, 2, 3를 1, 2에 대해서는 잠깐씩 살펴보고 3를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말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념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거 구현한 코드를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코드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그 마스카 CNN과 다른 점 그리고 그건 원 싱글샷과 이제 투 스테이지, 원 스테이지라고 하죠. 그니까 투 스테이지는 이제 RCNN 계열이 투 스테이지고 이제 욜로 계열이 원 스테이지인데 특히 이런 식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면 기존 욜로 1을 제가 좀 공부했어서 차이를 먼저 설명드리면 욜로 1에서는 이런 어디션이나 또는 컨캐트네이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보면 이런 게 있죠. 보면 이게 플러스 부분 이게 보통 레즈넷에서 사용하는 그 레지듀얼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 36번 레이어에서 쭉 가서 합쳐지는 콘캐트네이션은 아마도 시각 과정에서 댄스넷 거기서 아마도 사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확정되는 부분 업샘플링 2D가 있는데 이것도 원래 욜로 1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그리드 셀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욜로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쪼개요. 그러면 지금 13 x 13의 그리드 셀이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작동을 하냐? 욜로 1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하나의 그리드 셀마다 바운드 박스가 2개씩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2개의 할당된 바운드 박스는 각자 리니어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로스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이 강아지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물체를 각각 감지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 강아지의 사진의 중심에 있는 이 그리드 셀이 이 강아지를 가장 잘 예측합니다. 예를 들면 이 중심에 있는 이 그리드 셀은 전체 강아지를 이렇게 예측했다고 치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리드 셀은 여기보다 살짝 더 왼쪽으로 예측하거나 좀 더 잘 예측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넌맥스 세퍼레이션으로 이제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드 셀의 여러 개가 전부 다 강아지를 예측하지만 그게 넌맥스 세퍼레이션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운데 하나만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욜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하나의 그리드 셀 바운드 박스에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있는데 이 바운드 박스에 대한 이거는 약간 저번에 그 RCNN 계열과 살짝 비슷하죠. 보면 바운드 박스에 대한 X좌표, 그다음 중심점 X좌표, Y좌표, 그다음에 그 높이를 가지고 있고 이 P0는 뭐냐면 이 그리드 셀이 지금 물체를 예측하고 있냐 없냐에 대한 거예요. 어떤 물체든. 그래서 이거는 그 예측하고 있냐 없냐고 이제 P1부터 PC는 각각의 물체를 그러니까 클래스가 예를 들면 코코 데이터셋은 80개인데 그러면 80개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측하고 있냐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바운딩 박스 하나예요. 이 하나 바운딩 박스의 그 좌표에 대한 값들,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한 값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운딩 박스가 만약에 그 욜로 V1이라고 하면 이게 2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욜로 V1에서는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물론 이건 직접 보면 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바운딩 박스마다 욜로 V1은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리드 셀마다 P0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운딩 박스마다 P0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향상되는 게 있고 V3에서는 그리고 이제 V1의 문제점은 이제 V1은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 그리드 셀 안에 작은 물체가 2개, 3개 있다. 그러면 여기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V3에서는 해결을 했냐면 이렇게 세 부분에서 다 출력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별로 그리드 셀이 촘촘하지가 않으니까 여기서는 좀 큰 물체를 좀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촘촘하게 돼 있어서 작은 물체들을 추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 세 개 결과값을 합칩니다. 이게 욜로 V3입니다. 그래서 V1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기서는 7 곱하기 7 그러니까 이 사진을 7 곱하기 7로 나눠요. 그 다음에 각각 그리드 셀이 2개의 박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98개의 박스를 가지고 있고 이때 인풋 이미지는 448, 448로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V2부터는 바뀐 게 13 x 13의 그리드 셀에 하나마다 5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 곱하기 13 곱하기 5 하면 845개의 박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인풋 사이즈가 좀 바뀌었는데 이건 왜 바뀌었냐면 이 욜로에서 앞에 있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보면 이게 36분의 1로 사이즈가 줄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4 x 14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14 x 14 기준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짝수니까 보통 이제 물체는 가운데에 있을 경우가 많으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그리드 셀이 중심을 잘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짝수로 맞춰주기 위해 416 x 416을 맞춥니다. 그럼 이거를 32로 나누면 13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3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V3에서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 부분 여기서는 52 x 52의 그리드 셀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서는 26 x 26의 그리드 셀 여기 맨 왼쪽에서는 13 x 13의 그리드 셀 그래서 이 그리드 셀이 각각 그리드 셀마다 3개의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1647개의 그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2보다 10배 이상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바운딩 박스가 많아야 당연히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거를 좀 더 잘 예측하는 박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박스를 하기 위해서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 V1에 비해서 V2는 그 설명할 때 뭐 better, faster 뭐 이런 말이 stronger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better 있고 stronger 있고 그다음 not faster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해졌지만 좀 더 강력하다 뭐 이런 식으로 V3를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설명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코드를 바로 볼게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아직 그 GitHub에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설명에 대한 건 따로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확인했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이 사람의 것을 확인을 했어요. 마치 메토폴트 같은 느낌인데 그 익스프리오너 사람의 케라스로 보였는데 아직 제가 파이토치를 공부 중이긴 한데 아직 다 공부를 못해서 그거 할 때까지는 아직은 케라스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케라스로 받고 각각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거 한꺼번에 그냥 볼게요. 여기 그 메인 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케라스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불러와서 그 모델에 가중치를 씌운 다음에 이제 모델을 저장하는 이 구조인데 일단 이렇게 설명하고 이걸 자세히 볼게요. 먼저 모델 만드는 펑션을 먼저 보면 굉장히 신기했어요. 약간 좀 그 밑바닥부터 좀 자세히 봤는데 먼저 이 메이크 욜로 V3 모델은 이렇게 컴보 블럭에 대한 조합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컴보 블럭은 뭐냐면 얘가 어떤 거를 넣어주든 얘를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줘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X는 conv2D, conv2D, maxprint 이런 식으로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간편하게 이걸 함수로 시킵니다. 그럼 함수는 어떻게 시키냐면 맨 처음에 인풋 값을 X로 바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거는 커넥션을 해줘요. 근데 어느 때마다 해주냐면 맨 뒤에서 세 번째 것마다 계속 해줍니다. 그 컴보 블록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그 맨 뒤에서 세 번째 거면 이거를 쓰기 커넥션에 X에 저장해 놓고 맨 마지막 리턴을 보면 이거를 더 애드해 주죠. 마치 제가 아까 말한 레지듀얼 넷처럼 이게 어디에서 구현되어 있냐면 그림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보면 이 맨 앞에 이게 플러스가 있죠. 그럼 보면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플러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웃풋으로 나와요. 이게 컴브 블럭의 첫 번째 그 앞부분 이게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스킵이라고 이렇게 true로 설정을 아무것도 설정 안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제로 패딩도 보면 저희가 보통 그 패딩을 했을 때 그 상하좌우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다크넷을 따라서 보면 이게 1010 돼 있어요. 이게 뭔가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탑 패드랑 레프트 패드만 1을 설정해 놨죠. 그러니까 위쪽과 왼쪽만 1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제로 패딩을 해놨고 그래서 그 다음에 컨볼루션 이거는 마치 이게 딕셔너리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이노베이션 시각반에서 특히 그 박사님한테 들은 과정인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으면 유즈 바이어스를 보통 폴스로 해줘요. 이거 다 아시겠죠? 그 왜냐하면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그 베타 값 플러스 베타 값이 그 컨볼루션에 있는 바이어스 역할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펄스로 해준다. 이런 게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제가 이거 거의 다 제가 쓰는 건데 특징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만약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주고 특히 입실론 0.001이 뭐냐면 그 우리가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데 그때 0인 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이런 값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포션은 리키렐루를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통 렐루를 많이 봤었는데 여기는 리킬렐루고 알파 값, 그러니까 음수에 대해서 기울기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컴브 블럭이에요. 이 컴브 블럭을 각각마다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여기 위에를 먼저 볼게요. 위에를 보면 자 36번에 있는 레이어를 이쪽으로 컴캐트 시키죠. 그리고 61번에 있는 레이어를 콘캐트 시킵니다. 그 다음 79번에 있는 거를 아래로 쭉 내리는 거, 91번 쭉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36, 61, 79, 91 뭐 이런 거 숫자를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좀 헷갈려서 따로 이렇게 썼는데 보면 이렇게 스키커넥션 36번째를 X로 받아놓고 나중에 이걸 합치는 과정 그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1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79번째가 갑자기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82번째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79번째는 이제 그대로 가요. 그럼 이거를 잠깐 저장해 놓고 82번째를 수행해야겠죠.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진행된다 보면 여기까지 75에서 79까지 가는 곳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79번째 나온 레이어를 여기 컴보 블럭에 넣고 여기서는 욜로 82로 저장해 놓은 다음에 욜로 82가 83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X가 83으로 갑니다. 자, 설명이 좀 깔끔한지 모르겠는데 자 보면 이 X가 79번째가 바로 1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또 봐야 될 건 이제 이게 출력값인데 출력값을 보면 필터가 255예요. 이게 왜 255냐면 제가 맨 처음 설명한 이거 있죠. 이거예요. 이게 보면 4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코코데이터 셋이 80개이기 때문에 80이면 그래서 85가 되는 거예요. 근데 85 곱하기 가운데 박사 3개이기 때문에 85 곱하기 3을 해서 255의 그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있죠? 좀 헷갈리는데 자 70 네, 여기 255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 94번째 이 욜로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255로 설정을 한 점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제가 업샘플링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다 구현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콘캣 아까 그 스킵 커넥션에 대해서 콘캣도 다 구현이 돼 있고 그래서 맨 마지막 결과값은 이런 식으로 모델에 대한 인풋 값을 받을 때 이게 욜로 이게 큰 부분, 작은 부분, 더 작은 부분 이렇게 세 개의 리스트를 출력을 해주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다면 나중에 질문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모델을 만드는 메이크 욜로 V3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를 넣어주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가중치 넘어가주는 부분이랑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까 만들다시피 이렇게 하면 아키텍처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그 웨이트를 불러오고
이 방법을 쓰면 이제 이 모델에다가 웨이트를 입혀주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제가 썼는데 만약에 내가 트랜스퍼 러닝을 많이 한다면 제가 오늘 설명할 건 트랜스퍼 러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을 한다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모델을 트랜스퍼 러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머리는 뭐 이렇고, 이것도 그냥 봤는데 뭐 솔직히 봐도 의미 없어요. 몰라요.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는 그 트랜스퍼 러닝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코코 데이터셋에 있는 것을 그냥 잘 되는지만 확인을 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봤을 때도 코코 데이터셋에 잠시만요. 코코 데이터셋에서 아는 데이터,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따로 저장을 해서 불러왔는데, 이건 여기에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제 그 모델을 세이브한 거를 다시 불러온 다음에 제가 아까 416 by 416이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따로 저장해 놓고 이미지 파일 네임 저장해 놓고, 자, 이 부분을 수행을 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미지를 픽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펑션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파일 네임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미지를 불러오고 이제 그냥 불러오죠. 그러면 그 이미지의 사이즈를 따로 저장을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416 by 416으로 만약에 변환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뭐 어떤 디텍션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원래 이미지에 다시 매핑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 원래 이미지의 값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리턴 부분에 보면 그대로 리턴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로드한 다음에는 이제는 타겟 사이즈, 그러니까 416 by 416으로 다시 한번 이미지를 로드해요. 이제 이게 진짜 우리가 하기 위한 거죠. 로드를 한 다음에 이미지를 어레이로 바꿔주고 255로 나눠주는 정규화 수행하고, 이제 이거 expand dimension은 뭐냐면 보통 이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416 by 416 by 3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배치 사이즈를 맞춰주기 위해 맨 첫 번째 디멘전을 추가시켜서 여기서는 지금 1, 416, 416, 3 이런 식의 지금 쉐입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해주는 게 지금 이 함수입니다. 그럼 이 함수를 하면 이제 우리가 바뀌어준 그 모델에 들어가기 위한 이미지, 그 다음에 실제 이미지의 사이즈들이 아웃풋으로 나오고, 이제 그 이미지를 모델의 예측 프레딕트를 하면 이제 실제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모델에 말했듯이 이 모델의 결과는 이렇게 리스트, 3개의 리스트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3개의 리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 y 햇에 대해서 3개의 리스트에 대해서 하나씩 가져와서 쉐입을 계산해보면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나와요. 보면 일단 이거는 그 배치 사이즈가 하나라서 이렇게 된 거고, 그리드 셀 13 by 13의 그리드 셀, 26, 52 그리드 셀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255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것도 최종적인 코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한테 이거 다 아직도 좀 이해 못한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것도 다 중요한 건 아니라서 또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한 거 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모델을 불러오고 416, 416에 대한 걸 미리 설정을 하고, 이제 이미지 파일, 아까 로드 이미지 픽셀, 아까 그 함수, 그러면 우리가 넣어야 될 이미지랑 이제 그 원래 그 인풋이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미지 사이즈고 이거는 우리가 변환해야 될 이미지 사이즈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미지를 프레딕트하고 각각에 대해서 출력해보면 아까 이거까지 했죠. 이 과정까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앵커박스를 미리 선정을 해주는데, 자, 앵커박스를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좀 신기합니다. 우리가 그 페스터 RCN이나 그런 거 보면 미리 사이즈를 선정을 하죠. 마치 그 제가 예전에 설명했을 때 뭐 비율에 대해서 세 가지,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해서 3가지 가지고 총 9가지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 예를 들면 256, 256, 256, 512, 뭐 이런 식으로 조합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설명해 놨는데
코코 데이터셋의 분석의 그 오브젝트 사이즈의 분석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게 뭐냐면 그 K-means 클러스터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분석을 해서 가장 적합한 9개의 사이즈를 뽑아냅니다. 이게 왜 좋냐면 저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행자를 검출하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보통 보행자들은 세로로 길쭉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 네모난 박스도 세로로 길쭉한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K-means 클러스터링을 하면 지금 이 앵커 박스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로로 길쭉한 건 필요가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앵커 박스를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116 바이 90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의 세트인데 이렇게 총 9개의 세트가 모이죠. 그럼 이거는 제가 아까 그 모델에서 설명했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거에 해당되고, 이건 중간에 해당되고, 가장 오른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 스레스홀드를 0.6으로 설정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자, 딱 어려운 이유가 보이죠? 제가 주석을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아직 잘 몰라요. 보면 일단 아까 그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헷갈릴까봐 다시 넣어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넷아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예측한 것에 y 햇이 지금 아까 세 가지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이제 i가 0, 1, 2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i가 0으로 돌아갈 때 이게 또 0으로 하면 이거 배치 사이즈의 접근이기 때문에 이 전체 결과값은 13바이 13바이 255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쉐입을 0, 1만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그리드 셀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개수를 3개를 가져왔죠. 그 다음에 리쉐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i가 0일 때 기준으로 13바이 13바이 3 곱하기 85. 그냥 여기서 이제 그 3개의 바운드 박스를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이 리쉐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클래스의 개수는 어떻게 세냐면 이 85가 뭐라고 했죠? 85가 그 바운드 박스 리그레이션 4개, 그 다음에 전체 오브젝트 하나, 그 다음에 코코 데이터 80개. 그러니까 우리 80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5개를 빼는 값,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게 좀 신기했는데, 일단 전 이 방식도 신기했습니다. 이 방식은 파이썬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자, 예를 들면 테스트 제가 쉐입 어떤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의 쉐입이 13바이 13바이 3바이 85라고 해봐요. 그러면 테스트 점점점 그 다음에 2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다 생략입니다. 그러니까 13바이 13바이 2는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0, 1만 가져오는 이건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사용됐고,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가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이 애먹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very important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X, Y, W, H, P0, P1 이런 식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럼 뭐냐? X, Y는 시그모이드를 해줘요. 우리가 바운드 박스를 다시 바꿔줄 때 이거는 0과 1 사이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W, H는 제외하고 4부터 P0부터 P80은 확률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로 바꿔줘요. 이런 것들을 시그모이드로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0과 1 사이로 바꿔주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바운드 박스 레그레이션에서 그 패스트 RCN과 살짝 다른 점인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어떤 기준점에서 아직 이것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기준점에서 0과 1 사이 이 그리드 셀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심점은 어떤 그리드 셀을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값, 그러니까 네 번째 값은 P0죠. P0랑 이것들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0는 이 그리드 셀이 물체가 있을 확률이고, P1부터 P80은 이 그리드 셀이 아까 바운드 박스가 그 특정 물체가 있을 확률인데 이 두 개를 곱해주는 거죠. P0 곱하기 P1, P0 곱하기 P2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일단 넘어갈게요. 좀 많아가지고. 뭐냐면 어쨌든 그리드 셀별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많죠. 그래서 뭐 이 x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 나중에 다시 디코딩이 되는 거고, 어떻게 디코딩이 되는 거고, w 디코딩 되는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가 매우 어려워서 아직 잘 이해 못했다고 아직 해놨는데 좀 더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여기가 끝난 거예요. 얘가 끝나면 이제 코렉트 욜로 박스는 이거 그냥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냥 그 기존에 있는 박스들을 원래 이미지로 매핑시키기 위해서 다시 적절하게 바꿔주는 기능 이런 걸 하고, 이제 넌맥스 서퍼레이션이 이렇게 수행되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넌맥스 서퍼레이션은 어떻게 수행되냐면 코딩은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보면 맨 처음에 일단 클래스의 개수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개수별로 하나하나, 그때 예전에 한번 신지훈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비교를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비교하는데 일단 솔트를 하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솔트를 하면 이게 이제 디센딩 올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폴 i에 대해서 그가 이제 폴 i가 이제 디센딩 올더가 됐으니까 0번째가 가장 큰 값을 갖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그 확률값이 0이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i 플러스 1부터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것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드 파스 iou를 비교하는데 넘에서 그 스레스홀드보다 크면 0으로 다 매핑 시켜주는 이런 겁니다. 이 iou는 또 이렇게 있어요. 또 이게 있어요. 이 방법으로 또 iou를 결정해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터셉트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두 개의 박스에 가장 겹치는 가장 작은 겹치는 부분의 너비와 겹치는 부분의 높이를 곱하면 이제 그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합의 면적에서 전체 면적에서 교집합을 빼면 합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벨링하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면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 제가 할 태스크는 이거 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깃허브에 올릴 생각이고, 이제 이것까지 한 다음에 이제 요렇게를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까지는 그 마스크 RCN을 하면서 그 투 스테이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원 스테이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생각만 그런데 나중엔 투 스테이지가 없어지고 원 스테이지만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좀 더 성능이 좋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성능은 좋아지고 있고 바운드박스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궁금한 점은 아직 그거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제 로렉트는 이 부분을 마스킹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원 스테이지에서 마스킹이 어떻게 지금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아직 궁금한 점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한 지금 정보값들 보면 위에 코드에 구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제 설명이었습니다. 약간 좀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